(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수락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자, 우리가 오늘은 10강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 중에서도 발해 파트를 같이 나가 볼 거예요.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했지만 대동강 이남 지역밖에 통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쪽짜리 통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라의 힘만으로 통일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통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도 있는데요. 이 신라가 대동강 이남 지역을 다 통일하고, 그리고 그 북쪽 지역은 바로 고구려의 옛 장수 출신이었었던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발해,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두 나라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통일신라와 발해. 그래서 조선 후기에 실학자였었던 유득공은요, 이 시기를 통틀어서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바로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말이죠. 오늘은 우리가 발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발해는 누가 건국했다고요? 네, 대조영이 건국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대조영이 건국을 했다. 이때 당시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었잖아요. 그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고구려의 세계관은 어때, 얘들아? 고구려의 세계관. 선생님이 광개토대왕에서 조금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광개토대왕께서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셨어요. 어떤 연호? 그렇지,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었어요. 영원한 즐거움. 그래서 우리 광개토대왕을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즐거움, 영락대왕이라고도 불렀다고 했었죠. 독자적인 연호, 한마디로 중국의 연호를 따라 쓰지 않고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도 중국과 대등한 나라이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은 고구려다 라고 하는 이런 독자적이고 우리가 최고다 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지 않았었나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발해도 마찬가지로 연호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왕 때, 대조영을 고왕이라고 해요. 고왕 때의 연호는 천통이었어요. 천통이었습니다. 어디에서 건국을 했냐? 건국은 동무산 기슭에서 옛 고구려 이제 유민들을 데리고 건국을 했었습니다. 동산 기슭에서 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먼저 건설을 했어요. 건국을 했어요. 발해는 처음부터 발해는 아니었어. 이게 건국됐던 시기가 698년이었었고, 이후에 8세기 초반으로 접어들어서, 8세기 초반에 접어들어서 이 나라의 이름을 발해로 국호를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호를 변경하게 된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 나라는 처음에는 진 나라였다 라는 식으로 역사적인 사료들을 이렇게 조금씩 던져주면서 힌트를 주면서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사사로운 것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대조영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대조영의 아들, 대무예가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대무예가, 대씨 집안이니까 대무예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이 아들,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 둘째 아들인데, 대무예가가 이제 첫째고 동생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충 이름이 유추가 가능하죠. 대문예였습니다. 대문예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다. 대무예는 어때요? 굉장히 조금 무예의 조예가 깊을 것 같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무예도 무왕이야. 역시 무에 뛰어나서 그런가 무왕이고, 그의 동생은 학문에 좀 뛰어났었는지 대문예였었어요. 근데 이 두 형제는 의견이 많이 갈렸어. 정치적인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렸는데,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냐? 바로 당나라. 이 대무예는
누가 싫을까? 당나라가 싫어요. 왜?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켰잖아. 나당 연합이 결과론적으로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싫은 거야. 당에 대해서 당을 견제하고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당을이라고 쓰지 말고 당과 대립이라고 씁시다. 당과 대립을 했다. 당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언제든지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 대상. 또 특히나 발해라는 나라는 동모상기슭이라고 하면은 만주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 대동강 이남 지역을 통일신라가 확보를 했다 그러면 요쪽 요 부분을 이제 발해가 차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영토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나중가 가지는 영토가 이쪽으로 더 동북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죠. 자, 당과 대립을 했었다. 그래서 당나라도 이 발해라는 나라를 견제를 했어요. 어떻게 견제를 했냐면 서로 팀먹기 싸움이었지. 왜냐면 나당 연합군이 하나의 나라를 멸망시켰고 백제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켰잖아. 이제는 우리가 한 나라로는 버티기가 힘드니 나라끼리 무엇을 하자 손을 잡고 연합을 맺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자, 당은 이제 신라와 그리고 당나라에 이제 합쳐지지 않은 흑수말갈이라는 말갈족이 있어요. 그래서 흑수말갈 요렇게 이제 힘을 합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발해는 일본 그리고 이제 티베트 돌궐과 같이 힘을 합치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팀이 나눠진 거지. 대무해랑 대문해가 정책적으로 이제 생각이 좀 갈렸을 때는 바로 이 흑수말갈 때문이었는데 흑수말갈이 당나라에 이 조공을 바치는 거야. 그거를 보고 대무해는 흑수말갈한테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강경책을 펼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대문해는 아니다. 흑수말갈한테까지 그렇게 강경책을 세울 필요는 없다. 라면서 의견이 조금 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나중에 이 동생 대문해는 당나라에 가요. 지금 당나라를 가장 싫어하는 무왕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동생이어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실제로 동생을 죽이라고 이렇게 암살단을 보내기도 했어요. 자객들을 보내고. 하지만 이제 당나라의 군사들에 의해 가지고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로 당나라의 강경책을 펼치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당시의 장문휴를 파견해서 어떻게 했었냐면 이 사람을 어디다 파견했냐? 덩저우라고도 하거든요. 덩저우에 파견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정벌을 합니다. 영토를 또 등주에 장문을 파견했었다. 그래서 덩저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선생님이 스티커 드렸었죠. 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서쪽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등주입니다. 자, 장문을 파견해서 등주를 정벌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당나라가 왜 나당 전쟁 기억나죠? 나당이 연합을 맺었었다가 당나라가 한반도 전역을 대동강 이북 지역만 가져가기로 했는데 한반도 전역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자 신라가 이제 나당 연합을 깨고 무엇을 했다? 전쟁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그 전투가 매수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가 있었죠. 근데 이 전투에서 우리가 둘 다 승리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 이미 당나라에서는 서쪽에서 돌궐과 전쟁 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그치? 근데 이 당이 결국에는 돌궐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었던 거란족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 한반도 북쪽에 거란족도 있어. 거란족들도 싹 몰아낸 거야. 당나라가 동북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이 지금 너무너무 강해졌어. 이 시기가 되니까
대무해가였었던 무왕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강경책만 내세워서는 안 되겠는걸 하면서 당나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유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임기 말기에 들어서 가지고 당나라가 다 승리를 하고 나서 그렇게 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요 무왕 때 이제 사용했었던 연호는 이난이라는 연호예요. 여기서부터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 천통까지는 기억을 안 해도 되는데 이난부터는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는 연호이다. 기억을 해줘야 되는 연호이다. 자, 그리고 이때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거를 지금까지는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 고구려 출신의 대조영? 이 사람이 대조영이 고구려 출신 장수였기 때문에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일본에 국서를 전달해요. 나라에서 보낸 서류 같은 거야. 국서를 전달한다. 근데 거기에 써져 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자,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였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본한테 보내주기를. 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무왕이 무예에 뛰어난 왕이잖아요. 그래서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북만주 일대 장악. 자, 요렇게 같이 적어보았어요. 자, 이제는 문왕으로 살짝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조절할게요. 네, 이제 문왕으로 넘어왔습니다. 대무해가였었던 무왕, 당과 엄청나게 대립을 하면서 당에 대한 강경책을 펼쳤었는데 이후에 당나라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겠다? 이제는 당과 친해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바로 대흥무의 문왕입니다. 자, 문왕은요, 아까 선생님이 이난이라고 하는 연호 이야기하고 바로 넘어왔는데 지금은 연호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이난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었던 무왕과 다르게 이 문왕은 두 가지의 연호를 사용한단 말이야. 대흥, 보력이라고 하는 대흥, 보력 두 가지 연호를 사용해요. 대흥, 보력 두 가지 연호를 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커. 그래서 얘도 별표. 왜 의미가 커요? 불교식 연호거든요. 불교식 연호를 사용했었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때 불교에 대흥, 보력, 효감, 금융성법대왕이라고 있어, 얘들아. 불교에서의 어떤 부처님이죠. 그 사람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연호를 지은 거니까 불교식 연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선생님